노후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뚝 떨어집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외롭게 되기 때문에 자식이 부탁해 오면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뭐 손주를 키워달라고 부탁한다든가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다든가 자꾸만 부탁해 오는 자식들의 말을 다 들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재직 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기 소장입니다. 과거에 비교했을 적에 현재의 부모는 자식 관계에서 겪는 새로운 고민이 뭐냐 이런 의문을 갖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부녀와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기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부모들이 자녀일 때와 사회 분위기가 오늘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잘 살아보자 신바람 나게 일하는 것을 생활했지만은 요새는 그 노인들이 꼰대 취급을 받고 디지털 세대로 넘어가면서 소위 결혼도 출산도 내 집 갖기도 취직도 아기 낳는 일도 포기하고 실포 세대라는 세대가 탄생하고 끔찍한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에 안 드는 자식, 자식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 이런 가정이 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부모와 자식 간의 어려운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꼭 필요한 게 뭘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자존심을 버리고 열린 소통과 정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신뢰가 쌓이고 서로 존중하면서 자녀는 일관된 행동을 보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본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와 소통과 행동으로 연결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키웠으니까 독립해도 나의 소문이다. 내 노후를 네가 책임져 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을 접으세요. 이제 자녀의 독립성을 제어하는 부모의 의지를 강요하지 마세요.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다. 꿈 깨세요. 오히려 부담감만 주고 부양할 능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변화의 필요성을 받으세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자녀의 성공을 내 생기대로 착각하는 거 기대감만 높아집니다. 이런 감정은 이제 버리고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모가 착각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키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소통이 단절되는 있다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세대 차이입니다. 가치관과 시각과 차이가 바라보는 각도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디지털 사회의 격차지요. 그래, 기대가 불일치합니다. 서로 기대에 몸치는 것이 소통이 단절하는 이유입니다. 독립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되고 더한 것은 갈등 해결 능력이 부족합니다. 받아들이거나 타협하거나 이렇게 갈등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요 갈등 해결 능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이라도 가족 간에도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가져서 남의 얘기를 경청하고 이런 태도를 가져야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소통이 달리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만 부탁해오는 자식들의 말을 다 들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뭐 손주를 키워달라고 부탁한다든가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다든가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자식이 부탁해오면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선은 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을 긋지 않으면요 의존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책임감이 부족하고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이력이 되기 때문에 이건 선을 그어야 됩니다. 단소 때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사실 자식이 자꾸 부모에게 의존하면 부담이 증가하고 함께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아주 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의 해결책은 양육을 부탁해오면 가능한 한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며느리도 일하고 아들도 일한다면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 주의할 것은 자식에게 양육하는 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생활비 좀 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단호히 거절할 때는 거절해야 된다. 무조건 다 맡아도 내가 할 수는 없다. 병원비가 생긴다든가 모살 자주 온다든가 이런 것은 네가 해결해라. 나는 그냥 밥만 먹여주겠다 이렇게 하고 부모의 의존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요새 자녀들 경제교육 안 받았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했던 자녀에 대한 경제교육을 설득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주지 말고 바라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요청해보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과 경계선을 수정해가지고 묵시적으로 계약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꼭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기준을 정해라. 오히려 과도한 지원은 지양해야 됩니다. 경제적 상해에 따라서 세율하는 게 원칙입니다.
노후 생활의 필수는 재정의 안정이 우선인데 나의 노후의 재정의 안정이 자식 때문에 망가지거나 자식 때문에 털터리가 되거나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경제적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상호 상황을 이해하고 가능한 한 관계 설정을 필요하는 것. 나중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유산 처리할 때도 세금이 연결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후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건강이 악화되면 부모와의 자녀의 갈등 골이 깊어지고 부부관계의 유대감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고 관계 단절하고 또 외로움과 소외감이 증폭되고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그렇다면 이럴 때 부모로서의 대안은 뭘 가져야 되느냐. 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요. 경제적 기반을 확립해야 됩니다. 자식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회적으로 연결해서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은 건강관리를 스스로 하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체질로 하고 더 중요한 건 부부관계를 강화해서 유대감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함께 갖춰나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기대하는 건 금물이다. 자기 돌봄을 아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내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 간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도 사람은 홀로 서야 할 시기가 옵니다. 저도 오고 여러분도 옵니다. 근데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금융적인 안정과 건강관리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그건 당연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 한 달에 쓸 돈이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럼 100만 원만 쓰고 그 다음 달부터 100만 원 써야지. 한 달에 200만 원 필요하다고 당겨서 빚지게 되면 그건 안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잘 먹고 배설 잘하고 운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를 누가 시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일찍 운동한다거나 반찬을 먹더라도 골고루 먹는다거나 이런 것을 본인이 해결할 문제지. 그 다음에 필요한 친구와 사회적인 연결 모임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뚝 떨어집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외롭게 되기 때문에 홀로 서기를 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혼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설거지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밥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적어도 최소한의 반찬 정도는 맹글 수 있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리학원을 다닌다거나 야심히 본다거나 해서 혼자서 연습을 해줘야 된다. 더 홀로서게 준비할 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혼자 남습니다. 그때 그냥 땅을 치고 울면서 시금 전폐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미리 해결해가지고 안정감을 얻어야 그래야 건강을 해치한다. 끝으로 하나 더 정하는 게 하면 홀로서기에는요. 어차피 집에서 부양할 사람이 없어지면 갈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가족이 도울 수 없잖아요. 언제나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홀로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이제 나는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이게 홀로서기의 기본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모르지만 자식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은 저축, 투자,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은 자식 간에 같이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는요, 생활 습관을 더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로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준비할 일입니다. 이제 주거 준비입니다. 노후에 적당한 주택을 선정하는 것. 이것은 사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 예를 들어 동창회가 많이 있어도 초등학교 동창회만 가겠다, 고등학교 동창회만 가겠다. 이거 자기 선정하는 것입니다. 취미와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해서 혼자서도 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이 노후에 후회 없는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도요, 남이에요. 자식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나 치욕적인 출생의 비밀이라든가 그 조상의 행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식들에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말해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건 피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요, 비난하고 비교하는 것. 이것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옆에 집에 김대감 아들은 사장이 됐다더라. 너는 지금 뭐하냐? 아직도 과장이야. 이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다른 사람은 아버지 나이에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하겠는데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이러는 것은 절대 비난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지만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조언을 요청해야지 무조건 자식에게 떠넘기려고 드는 것.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배우자의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아들에게 며느리 흉을 본다거나 며느리에게 아들 흉을 본다거나 요즘은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간섭 때문에 이혼하는 사유가 되고 자식들이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질병이나 사망에 대한 걱정을 자식에게 주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잖아요. 부모들이 보약을 먹고 녹용을 먹고 산삼을 먹고 그러고도 한다고 그러면 며느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늙은이가 얼마나 더 살라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나. 그러니까 질병과 사망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족 간에 서로 비밀이나 갈등 관계는 영원히 감춰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비밀이 있어야 되고 부자지간에도 가족 간에도 비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신체적인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대 드러내는 게 아니다. 상호 믿음과 신뢰가 쌓여서 이렇게 출발해야지 그 가정이 건전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살다 보면요, 부모에게 관심이 소통이 적어지고 또 가정의 경제권의 역할이 변하고 나면 항상 기대와 현실은 차이가 생깁니다. 몸이 늙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부모는 자식들이 전화도 없고 찾아도 않는다 하고 화가 납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저들끼리 나가서 외식하고 통닭 먹고 회 먹고 딱 집에 들어서 심 딱 대면 화나지요. 열받지요. 세상에 이놈들 내가 어떻게 키우는데 저들은 먹느냐?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보고도 안 본 척 해야 됩니다. 알고도 모른 척 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것이 어르신입니다. 안다고 다 간섭하고 듣는다고 다 말하고 나는 옛날에 부모님에게 그런 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보면 될 일입니다. 제가요 아들이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얘기를 하려고 샀더라고요. 집사람이 노발대발합니다. 위치나 환경 얘기 안 하고 지긋지리 집을 샀냐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가로막았습니다. 그거 여보 당연히 말하지 마라. 우리 집 살 때 한 번이라도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상의한 적 없느냐? 우리는 안 하면서 왜 자식에게 그런 기회느냐? 내가 했던 행동 그것은 자식이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니까 자녀들에게 서운함 이런 말이 있으면 그냥 스스로 다스리고 하는 것이 지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녀는요 절대 잘못을 고쳐들지 말고 스스로 깨우치도록 노력해 줘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자기의 비슷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당시의 느낌을 말해주면 머리 좋은 애들 다 알아듣습니다. 뭐를 이렇게 해라 내 뜻대로 핸들링할 생각하지 말고 당시의 느낌을 말해주면서 스스로 깨우치도록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공감 주는 것입니다. 야, 너 요즘에 공부에 좀 취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소설 보느라고 그러냐? 이러면 걔가 소설 이 삼국지가 재미있어서 이거 보게 되는데 이제 이틀 못 보면 나 끝나요. 스스로 유도하도록 해서 공감을 해주면 됩니다. 아, 나도 옛날에 소설 들었을 적에 이틀짜리 밤샌 일이 있어.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적당한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야, 밥 먹어라. 일어나라. 하지 말고 너 밥 안 먹고 학교 가도 되겠어? 질문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비난하지 말고 항상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참 부모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전 많이 들었습니다. 귀신은 뭐 하느라고 저를 안 잡아가느냐? 아니 자기가 넣고 키운 자식을 귀신이 잡아가길 바란다. 이게 이런 비난하는 거 이건 절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감정을 이해해주고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면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지 이걸 다 탓하지 말라. 자녀와의 대화의 마지막은 항상 칭찬으로 끝나게 됩니다. 너는 밥도 잘 안 먹고 힘도 없고 이래도 설거지는 참 잘해. 모든 말을 끝나고 끝에는 칭찬으로 마감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그런 점은 네가 나보다 낫다. 애빈 너 때 그렇게 못했어. 해서 우월감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자녀들과 편한 대화법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비교의 대상이 되면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비교해보면 모두 거기서 거기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조금 잘 나가면 어떻고 못 나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강점을 발견하고 그때그때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 간에 너무 경쟁을 유도하면 그건 오히려 악영납니다. 어느 가정에서요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하나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들은 LU대학은 못 갔습니다. 그걸 막 내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막 공부 충분히 해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 놈이 왜 공부 안 해가지고 그래. 이런데 그게 구박이 심하니까 방에 들어가서 화가 나는데 이러저러 들립니다. 지가 밥 먹고 돌아왔겠지. 내버려둬.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이래서 그 자식이 부모에게 해코지랐던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자녀는 스스로 강점을 발견하고
그걸 개발해 나가는데 도와줘야지 다른 사람의 비교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히 못하다. 그러니까 공부는 못해도 공을 잘 찬다. 운동 좋아하면 축구선수, 야구선수, 골프선수가 되면 그게 되는 거지. 굳이 비교해가지고 어느 집 아들은 수능 시험을 얼마 받았다 무슨 대학을 갔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교하는 건 절대 하지 말고 그걸 바꾸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배우자와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두려움은 고독과 이로움이잖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배우자와 갈등이 없도록 서로 동작을 세워야 됩니다. 자의 케어를 강화하고 사회적인 연결망을 강화하고 친구와 자주 연락하고 스스로 목표를 정해가지고 찾아다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노후에 들어서 살면서도 무엇을 양보할 거냐 인정할 거냐 하는 것은 전문가와 상의해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노후에 한 가지쯤 가지고 있을 취미입니다. 정원 가꾸기를 열심히 해서 자녀원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멋진 일입니다. 단독주택에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아파트의 옥상에 정원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행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낯선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는 것. 이게 만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술공예, 목공에 집중해가지고 자기 솜씨를 조정해서 작은 미술안에 그래 그림을 붙여놓고 이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을 가지고 넓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차원적인 취미입니다만 음악 활동을 해서 색소폰을 분다거나 기타를 친다거나 합창단에 가입한다거나 음악을 감상한다든가 더 중요한 건 요가를 한다거나 명상한다거나 요리하는 것. 이 밖에도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쯤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습니까? 기초는 소통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 입장에 쓰세요. 두 번째는 자녀의 관심에 함께하는 겁니다. 소중한 걸 같이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스스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넌 이사했다 그러면 내 냉장고 하나 사줄게 하고 자기들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게 매우 소중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결론 드리겠습니다. 자식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정해 주고 나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자녀는 단독주택 울타리로만 생각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식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다 함께 저와 함께 주먹을 불 끄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